안녕하세요, 수련입니다. 오늘은 어렵게만 느껴지는 문학을 조금 더 수월하게 읽고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책 2권을 소개합니다. 제가 그동안 책 소개한 것만 봐도 문학인 소설이나 시, 수필 쪽 위주로 읽는다는 거 아시죠? 실제로도 제 영상은 소설, 그리고 시, 추천을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문학 없으면 못 사는 제가 문학 입문자들에게 추천하는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사실 저도 어렵긴 한데 가끔씩 시 어떻게 읽어요? 아니면 어떤 의미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한마디로 답을 드리자면 마음대로 읽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상상하고 마음대로 받아들여 보기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시를 좀 이렇게 많이 곁에 두고 자기 전에 많이 보는 편이고요. 이건 2층에만 있는 시집이고 1층에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시를 너무 해석하기 위해서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봤던 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완전히 배제하고 시를 해석하고 단어의 의미를 애써 찾는 과정은 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 푼 것처럼 그런 거 절대 안 해요. 그러면 정말 순수하게 글을 음미하지 못하거든요. 사실 저도 시를 어려워하지만 그래도 가장 좋아하고 자주 읽는 글입니다.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이런 시집을 추천드려요. 짠! 되게 클래식한 표지죠. 이 시집에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고 혹은 모르지만 오래전부터 사랑받고 있는 그런 명시가 가득한 그런 책입니다. 윤동주, 백석, 정지용, 김소월, 미야자와 겐지 등 총 35명신의 가을시가 있고요. 그냥 시만 들어있는데 이렇게 도톰하진 않겠죠. 이런 식으로 위대한 화가인 카미유, 황고흐, 모리스의 그림까지 들어있는 명시와 명화의 콜라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림이 있기 때문에 더 페이지 넘기기가 힘들어요. 다 못 줘가지고. 원래 제목대로 12달 나눠서 이렇게 시집이 있거든요. 두꺼우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9월, 10월, 11월 편을 묶어놓은 거예요. 이게 좀 두꺼워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얇은 각 월 시집을 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시가 참 많았는데 다시 읽으니까 감회도 새롭더라고요. 이게 좋은 시만 모아놓은 책 하나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 읽을 수 있는 맛으로도 집에 들여놓을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여러 시인의 시가 들어있는 시집, 모두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 시집이 실패할 확률이 낮고 내가 꽂히는 것을 찾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런 시집이나 이런 시집은 시인 하나의 작품들이 다 담겨 있잖아요. 근데 이런 곳에서는 실패할 확률이 높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 시를 접하는데 진짜 무슨 느낌인지도 모르겠고 나에게 잘 맞는 시를 찾지 못하는 거죠. 우리도 음악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대부분 여러 음악이 있는 플레이리스트를 찾지 무작정 한 가수 앨범부터 막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플리에서 꽂힌 가수가 있으면 이제 그 가수를 파고들어서 앨범 전곡을 듣겠죠. 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고 어렵다면 이런 명시집 하나 보시고 내가 마음이 확 꽂히는 시를 발견하면 그 작가부터 이제 파고들면 되는 거예요. 시집지고 도톰하지만 표지도 굉장히 클래식하고 커버가 소프트 양장으로 되어 있어서 소장 가치가 있고요. 내지도 일반 시집보다 좀 도톰한 편이어서 훨씬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맨 뒷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림은 말없는 시이고 시는 말하는 그림이다. 시와 그림은 아마 큰 공통점이 상상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집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우는 시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는 한국소설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해도 한국소설보다는 해외소설이 훨씬 잘 팔리고 많이 읽혔거든요. 저도 그랬고 아마 한국소설은 무겁고 어렵다라는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한국 소설의 판매가 훨씬 높고 많은 이들이 찾고 있죠. 신진 작가들의 활동이 청소년, SF 등 다양한 분야로 펼쳐지면서 한국 문학의 발전 가능성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추천할 소설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겁니다. 2년 전에 나온 소설인데 도서관에서 빌렸기 때문에 독서 리스트에만 있어서 실물이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그래도 아직 내용은 되게 생생한데 제 구독자인 2030 세대가 가장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서 소개합니다. 물론 4000 세대도 공감할 거예요. 다이소와 이케아 그리고 공간에 관련된 단편소설 8개가 담긴 소설집이고요. 20대부터 50대까지 공감할 수 있는 주거에 관련된 문제점을 가진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취업, 동거, 결혼, 양육, 노후 등에 대한 불안정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끌어나가는 현실적인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처럼 우리의 삶과 가장 밀착된 것,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치지 않고 이야기로 내놓는 게 소설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야기를 봐야 소설이 수월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 생활인 3가지 요소 중 의식주에 관련된 이야기를 정말 미치도록 잘 써내려갔어요. 주인공들은 비싸봤자 5,000원인 다이소 매장을 심심하면 들리다가 동거할 때 물건도 거기서 구매하고 결혼과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케아에서 각자가 필요한 물건을 사지만 그것마저도 비싸다고 생각돼서 내가 좋아하는 거랑 최저가 검색하면서 그 물건 사이에서 갈등하고요. 막상 물건을 사서 집에 놓으니까 유난히 그 이케아 물건만 어울리지가 않는 거야. 또 보증금 없는 여성 전용 고시원에서 서로를 막 증오하고 헐뜯으면서 약간 나만의 공간을 꿈꾸기도 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나와요. 너무나 크지 않은 현실적인 욕망이기에 더욱 마음 아프고 서러웠던 이야기들인데 어찌됐든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취향이 담긴 물건들을 놓을 수 있다는 것에 저는 행복하자고 다짐했던 책이었습니다. 삶과 가까운 이야기를 읽으면 소설도 친근하게 다가올 거예요. 그럼 오늘 문학책 2권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에도 재미난 책 많이 소개하러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수련서재에서 만나요. 안녕. 달같이 윤동주. 연륜이 자라듯이 달이 자라는 고요한 밤에 달같이 외로운 사랑이 가슴 하나 뻐근히 연륜처럼 피어나간다. 밤의 시름 윤곤강. 오라는 사람도 없는 밤거리에 홀로 서면 먼지 묻은 어둠 속에 시름이 거미처럼 매달린다. 아스팔트에 찬 얼굴에 이끼처럼 흰 눈이 깔리고 빌딩의 이마 위에 고드름처럼 얼어붙는 바람. 눈물에 짠 갯물을 마시며 가면 희미하게 켜지는 등불에 없는 고향이 보이고 등불이 그려놓는 그림자, 나의 그림자. 흰 고양이의 눈길 위에 밤의 시름이 깃을 편다. 나는 현실에서 어떤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 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생계를 위해 직장을 나가고 끼니를 거를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넉넉하지도 않은 생활에 나는 지쳐가고 있었다.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는 없는 애매한 상황은 불같은 연애 감정이 사그라진 이유로 이상한 불안감으로 나를 자극했다. 나만 있으면 된다는 영환의 말이 진심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영환처럼 너만 있으면 된다고 말할 자신이 없었다. 회사와 집, 그리고 다이소를 오가는 나보다는 하품을 하며 밤새 아기의 울음소리에 잠을 설쳤다고 불평하는 친구의 삶이 좀 더 진짜에 가까워 보였다. 물건은 곧 마음이기도 하고
나 자신이기도 했으므로 나는 물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었다.